산업 리포트 더 팩트 금요일의 팩트체크 김수경 캐스터 최원지 전문가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의 산업 리포트 화면으로 보겠습니다. 신한금융투자의 방송과 엔터 업종 전환점이라는 제목이고요. 투자 의견 비중 확대를 제시했습니다. 네, 오늘 컨텐츠주 흐름 시장에서도 괜찮습니다. 오늘 여러 종목들이 재료 가지고 움직이는데요. 컨텐츠주는 사실 기대보다는 주가가 좀 많이 내려서 있는 상황이죠. 많은 종목들이 다 조정을 받긴 했지만 이 종목들도 꽤 조정을 깊게 나타냈습니다. 앞으로 투자 포인트가 있을지 모멘텀 좀 알아볼까요? 네. 먼저 이 리포트의 핵심이 서두에 딱 나오는데 글로벌 OTT 확대에 따른 수혜는 이제 진부한 스토리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반등을 위한 모멘텀은 실적으로 짚어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K드라마는 인기라는데 주가는 왜 이럴까요? 라는 모든 투자자들이 가졌던 의구심을 이제는 실적으로 증명해야 될 때다라는 부분을 강조하면서 리포트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대형 콘텐츠 제작사를 보시면은 과거부터 무형자산 상각 이슈가 계속 발목을 잡게 되면서 이렇게 인기가 있다고 하는데 드라마가 잘 팔렸다고 하는데 실적을 보면은 조금 다른데라는 의구심을 많이 가지셨을 것 같은데 그게 바로 무형자산 상각 이슈 때문에 조금 시달렸습니다. 때문에 우호적인 업황과는 달리 1등주조차도 이익이 정체됐던 이유가 바로 이 부분이었다라고 짚고 있고요. 그러나 이제는 2년 이상의 사이클이 돌았기 때문에 매출과 비용 모두 완만하게 처리가 되고 있는 상태고요. 자산을 쌓지 않는 오리지널 팩터로 인해서 리스크를 해소해나가는 과정에 있다고 봅니다. 때문에 이제는 실적도 실망을 시키지 않는 기업이 등장할 거라는 게 좀 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예전 같은 경우에는 넷플릭스 히트작을 낸 업체들도 보면은 말씀드린 대로 실적을 조금 저조했는데 그래서 실적의 어떤 질적인 측면에서 좀 많이 평가 절하가 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캡티브와 넷플릭스에 주로 의존해왔던 상황에서 벗어나고 있고 새로운 OTT와의 신규 계약도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실적에 대한 기대감 가져볼 수 있는 포인트라고 짚고 있고요. IP 홀더라고 표현합니다. IP 홀더만이 가진 특권이라면서 앞으로는 숨겨진 이익을 찾아 나서야 될 때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콘텐츠 산업의 내부를 좀 더 깊이 봤을 때 이 콘텐츠 주들이 최근 들어서 시장의 기대보다는 이익이 정체됐던 이유가 무형자산 상각 이슈 때문이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는 리포트인데요. 앞으로 오리지널 콘텐츠를 확대하게 되면서 이 같은 우려감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래도 해묵은 스토리라고 해도 전방 산업을 살펴보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아요. 네. 그에 대한 기대감을 가져도 될지 말지는 잠시 후에 좀 알아보도록 하고 네. OTT 투자 현황들 좀 살펴볼까요? 앞서서 말씀 정말 해주신 대로 진부하다고 했잖아요. 글로벌 네. OTT 확대에 따른 모멘텀은 진부하다고 표현했지만은 이제는 기존에 의존도가 컸던 넷플릭스 같은 글로벌 큰 OTT뿐만 아니라 토종 OTT들이 대거 등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전방 산업을 살펴보는 것도 투자 현황에서는 이제 간과할 수 없는 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K 콘텐츠의 주요 바이어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바로 넷플입니다. 여전히 넷플인데 우리나라에 얼마나 투자를 진행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진행할지 요거를 조금 보시면은 2020년에 3천억이 투자가 됐다고 합니다. 생각보다 금액이 굉장히 미미했고요. 2021년, 그러니까 작년에는 6천억대, 그리고 올해는 한 1조 원을 한국에 투자하겠다라고 이미 밝혔습니다. 그리고 작년 11월에 국내에 런칭을 했죠. 아마 많이들 가입하셨을 것 같은데 디즈니 플러스하고 애플 TV 플러스 같은 경우에도 국내 시장을 굉장히 중요하게 보면서 투자를 늘려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디즈니 플러스를 보시면은 애초에 잡아놨던 올해 국내 콘텐츠 7개 편성을 20개로 대폭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사실 이제 상륙하고 나서 생각보다는 거리가 별로 없는데 볼거리가 없다라는 좀 혹평이 나오기도 했었는데요. 계속해서 국내 콘텐츠 편성을 늘리기 위한 시도가 진행이 되면서 자금도 많이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존의 OTT로 좀 화면을 보여주시면 국내 OTT들도 많이 지금 가입을 해서 사용을 하고 계실 것 같은데 작년 말 기준 했을 때 국내 OTT 가입자가 200만 명을 넘긴 티빙을 보유한 CJ E&M을 보시면은 올해 콘텐츠 예산으로 편성이 된 게 8,600억
네, 요 정도 좀 편성이 되어 있고요. 그 효과로는 2배 유료 가입자 400만 명 정도는 우리가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CJ ENM이 대표적인 뭐 국내 콘텐츠주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연말에는 BEP를 넘길 거라고 회사 자체적으로는 예상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국내 사업자 간의 동맹도 이제 활발해질 것 같습니다. 통합의 가능성도 높아졌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앞으로 콘텐츠를 보는 데 있어서는 중요한 전방 산업의 포인트가 될 거라고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네. 넷플릭스뿐만 아니라 이제 또 여러 경쟁자들이 등장하면서 디즈니 플러스도 뭐 투자를 크게 늘린다는 그 내용을 이 리포트 표를 통해서 좀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뭐 국내외적인 이런 OTT의 투자 확대 경쟁 그 속에서 올해 이 컨텐츠 산업이 또 하나의 전환점을 넘을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대형사뿐만 아니라 중소형사들도 콘텐츠 산업의 아주 중요한 구성원으로 네. 올해부터 좀 인정을 받을 것이다. 라고 보고 있는 내용인데요. 종목별로 전략을 좀 다르게 세워볼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콘텐츠주 정말 좀 많이 있는데 네. 이 가운데서 어떤 걸 탑픽으로 잡을지도 궁금하고요. 네, 말씀해 주신 대로 종목이 워낙에 많고 섹터상으로 물론 움직이기도 합니다만 네. 워낙에 각계선도식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굉장히 디테일하게 종목별로 해서 내 투자 포인트하고 뭐 전략 방향 그리고 목표가 이렇게 좀 제시를 하고 있는데 탑라인 지표로 봐야 하는 그러니까 바로미터 종목이죠. 그거는 두 종목을 꼽았는데요. 제이콘텐트리하고 앞서 봤던 CJ ENM입니다. CJ ENM 같은 경우에는 보수적인 가이던스를 공개를 하면서 공격적인 투자기임을 인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걷어들이는 것보다는 지금 투자가 많은 시기다라고 이미 얘기를 했는데 그래도 뭐 그룹의 방향에 있어서는 이거는 필연적인 부분이라고 보고 있고요. 합리적인 만약에 투자자라면 이 매출액을 봐야 된다고 언급을 합니다. 티빙의 가입자와 구독 매출 성장은 미래 이익의 중요한 잣대라고 얘기하면서 CJ ENM은 여전히 콘텐츠주의 바로미터가 되는 종목이다라고 얘기하면서 17만 원을 목표 주가로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전방 산업이 굉장히 좋죠. 뭐 글로벌 OTT뿐만 아니라 국내 토종 OTT들도 공격적인 지금 K 콘텐츠에 대한 투자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렇게 커지고 있는, 확장하고 있는 전방 산업의 그런 수혜를 흡수할 수 있는 종목은 어떤 종목이냐? 바로 스튜디오 드래곤. 네, 이걸 보고 있고요. 중소형 제작사들 그리고 SBS 같은 경우에는 이익 모멘텀에서는 다른 종목보다 앞서 나가는 종목으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면은 이 중에서도 선호하는 종목이 스튜디오 드래곤이라고 하거든요. 네, 스튜디오 드래곤 같은 경우는 3박자가 모두 다 갖춰진 종목이라고 평가를 하는데 그 3박자는 최대 편성하고요. 빅캡티브 확장 그리고 레버리지 요 3박자가 모두 다 들어맞기 때문에 이익에 대한 모멘텀을 가져가는 SBS 그리고 중소형 제작사 스튜디오 드래곤 이 중에서도 탑픽을 하고 보면서 12만 원의 목표 주가로 책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플러스 알파로 중소형 제작사 중에서는 가장 저평가된 게 사마 네트워크스라고 언급했는데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다라는 표현을 많이 쓰면서 레포트에서는 사마 네트워크스 좋게 봤고요. 그 이유에 대해서 보시면은 수익 모델을 이제 외주 제작에서 IP로 전환을 하게 되면서 이제는 적자에 허덕이는 것이 아니라 이익의 지속성을 입증할 만한 그런 타이밍이 왔다고 보고 있고요. 다만 목표 주가는 따로 이거는 내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는 이제 어떤 수익의 체질 자체가 변해가는 그런 기업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제이콘텐트리는 앞서서 CJ ENM과 함께 그 탑라인 지표로 봐야 되는 바로미터 종목이라고 제시를 했던 종목인데 이익이 좀 아쉽다고 하네요. 네, 올해 이익 모멘텀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하지만 올해 단기적으로는 좀 볼만한 게 5월에 콘텐츠 모멘텀이 좀 많이 있다고 해요. 제이콘텐트리가 자체 제작한 넷플릭스 오리지널 안나라수 마나라? 네, 좀 이름이 어렵죠. 요게 또 예정이 되어 있고 한국판 종이의 집 이게 5월 이후에 방영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익에 대한 기대감은 크지 않지만 5월에 만약에 좀 단기적으로 내가 매매를 해보고 싶다 한다면 모멘텀이 강한 종목은 제 콘텐츠를 보고 있고요. 네, 목표 주가 72,000원을 내고 있습니다. 네. 세 가지 분야로 나눴습니다. 증권사 리포트에서 콘텐츠주 가운데서 이익 관련한 종목, 저평가주, 그리고 5월의 모멘텀주 이렇게 분류를 했는데요. 이익 관련해서는 SBS 중소형 제작사 가운데 꼽았고 또 스튜디오 드래곤 숨어있는 영업이익 주목했습니다. 그리고 사마 네트워크스는 저평가, 제이콘텐트리는 5월의 콘텐츠 모멘텀을 보자라는 의견이었는데요. 최원재 전문가님, 뭐 드라마 관련 주식들 저는 이 리포트에서
뭐 드라마 대박이 났는데 주가 왜 이래요? 실적 왜 이래요? 이런 질문 많이 받았다고는 하지만 네. 주가는 그렇다 할지언정 실적은 저는 좀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실적이 잘 나온 제작사도 있고 예. 안 나온 제작사들도 있고 그런데 일단 뭐 실망을 좀 안겨줬던 거는 J 컨텐츠리는 그런데 컨텐츠 부분에서는 실적이 아주 좋았어요. 메가박스하고 같이 이제 연결되어 있다 보니까 그 극장 부분에서 실적이 안 좋아가지고 4분기 실적이 흑자로 돌아설 줄 알았는데 소폭 마이너스 났죠. 한 영업이익이 한 27억 마이너스가 났는데 네. 그 콘텐츠만 따로 띄워놓고 보면은 계속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다고 보여지고 있어요. 그리고 보면은 뭐 실적 쭉 보시면은 저는 작년 같은 경우에 이제 많은 컨텐츠 주들이 전년 적자에서 작년에 흑자 전환했던 맞습니다. 종목들이 예. 많이 나왔었고 그리고 올해 흑자 전환할 종목으로 뉴 같은 종목들이 맞습니다. 그 또 디즈니 플러스의 편성이 많이 되니까. 예, 네. 흑자 전환하는 모습을 올해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드라마주 어떤 인사이트로 바라보는 게 좋을까요? 역시 뭐 실적이 나오려 그러면 전방 산업이 좋아야 돼요. 거기서 그 콘텐츠 제작을 많이 해줘야지 뭐 실적이 좋아질 것이고 그러다 보면은 역시 전방 산업을 좀 더 주의 깊게 바라봐야 되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고요. 역시 콘텐츠 제작사들은 지금 기업 가치가 계속적으로 상승할 것이다 그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 드라마가 계속적으로 흥행에 성공하면서 글로벌 OTT의 편성이 늘어날 것이고요. 기존 흥행 드라마는 시즌 1에서 끝나지 않고 시즌 2, 시즌 2, 3까지도 뭐 계속 이어질 것이어서 신규 컨텐츠 제작과 뭐 비슷한 효과를 낼 것으로는 보고 있습니다. 한국 드라마의 지금 글로벌 팬덤이 상당하기 때문에 글로벌 OTT들의 한국 투자가 지금 계속 확대될 것이고요. 지금 넷플릭스 한국 투자는 올해 약 1조 원 정도를 예상이 되고 있는데 20년 내 5천억 원인데 약 2배 정도 성장을 했습니다. 지금 디즈니 플러스, 지금 넷플릭스 같은 경우에 지금 성장 둔화 우려가 있어가지고 뭐 주가도 많이 빠지고 했는데 결국에는 그렇다고 해서 콘텐츠 투자가 감소하거나 뭐 콘텐츠 업체의 마진 감소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디즈니 플러스도 굉장히 공격적으로 한국 콘텐츠 투자 확대를 발표했는데 지금 올해 오리지널 콘텐츠 12편을 지금 공개할 것으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OTT 간의 이제 경쟁 심화로 콘텐츠 제작사에는 유리한 환경이 조성이 되고 있고요. 결국에는 뭐 제작 수요가 증가할 것이고 판권 매출이 확대될 것이고 제작비 지원 금액 증가로 이어질 전망인데요. OTT 간 경쟁으로 인해서 현재 마진율이 10에서 20%인데 뭐 30에서 40%로까지도 늘어날 것으로는 보고 있습니다. 한국 컨텐츠에 대한 글로벌 OTT의 구애는 더 심해질 것으로 보고 있고 역시 뭐 드라마 컨텐츠의 수요 증가로 인해서 컨텐츠 가치는 상승할 것이며 상승하면서 밸류에이션의 리레이팅도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스튜디오 드래곤의 주가 12만 원 선까지 보냈던 그 드라마가 바로 미스터 선샤인이었는데요. 아까 애플 그 TV 쪽에 빠칭코 같은 예, 드라마도 역사물 같은 드라마고 80년의 그 장장 긴 기간에 4세대에 대한 이야기를 다룬 내용이고 뭐 전쟁 내용도 들어가고 있어서 보고 싶더라고요. 보고 싶죠. 그러네요. 네, 빠지고. 예. 빠친코 재밌을 것 같아요. 근데 뭐 가입을 해야 볼 수 있으니까 제가 이게 좀 고민이 되는 상황입니다. 콘텐츠 업종의 수익 구조를 보시면 아까 뭐 무형자산 상각 이슈도 나왔지만 외주 제작 IP 보유 이 두 가지라고 하고요. 그리고 뭐 실적 추이 그리고 밸류에이션 여러 가지 감안했을 때 어떤 종목을 선택하는 게 좋을지 관심주 꼽아볼까요? 역시 탑픽은 J 컨텐츠리. J 컨텐츠는 올해 제작 편수가 30에서 35편 정도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뭐, 그 정도면 이제 상당히 많이 하는 거죠. 전년도 대비. 그리고 뭐, 컨텐츠 부분에서 아까도 얘기했듯이 4분기의 실적 개선이 뚜렷하고요. 지금 OTT 성장에 역시 수혜를 입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주가는 횡보하고 있는데, 뭐 지금 진입하기 뭐 아주 좋은 자리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A스토리인데, A스토리는 21년에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했습니다. 지금 중소형 제작사 중에서는 실적이 지금 가장 잘 나왔고요. 그리고 아까도 자꾸 IP를 지적재산권 중요하게 여기는데 그동안에 이제 뭐 드라마를 제작을 하면 지적재산권은 글로벌 OTT한테 넘겨줬는데 이제 우리나라 콘텐츠 업체들이 좀 하나둘씩 좀 챙겨오려고 하고 있어요. 자체 IP 확보 드라마가 이제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실적 개선은 더욱더 가속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최현주 전문가는 올해 드라마 제작 편수가 눈에 띄는 종목 두 가지를 꼽아 주셨습니다.
미디어 광고 업종에 대해서 비중 확대 의견 제시한 증권사의 리포트 전환점이라는 리포트를 확인해 봤는데요. 이제 컨텐츠 주들이 실적으로 증명해내면서 주가가 움직일 것이다 라고 보면서 종목 차별화 예상하고 있는 리포트였습니다. 이익 관점에서는 SBS, 스튜디오 드래곤, 저평가 관점에서는 사마 네트워크스, 그리고 5월에 드라마 모멘텀으로 J컨텐트리 주목하고 있는 리포트였고요. 최현재 전문가는 올해 드라마 제작 편수가 눈에 띄고 있는 J컨텐트리 A스토리 관심 있게 보자는 의견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산업 리포트 더 팩트였습니다.